조만간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준석 신당, 즉 개혁신당보다 새로운 미래가 지지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가면 예. 양당이 공천 파동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보면 저쪽은 유승민 의원이 탈당하지 않음으로써 이 탈당 도미노가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번에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예. 저는 그분들 중에 한 사람하고 통화를 해봤더니요. 핵심적인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오. 이낙연 패권이다. 그 무슨 얘기냐면 패권이요? 이게 패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있죠. 그 신당의 이름은 새로운 미래였어요. 그리고 민주당에 이제 탈당파 3인방으로 꼽히신 분이 있었어요. 김종민, 조응천, 이원우고요. 미래대연합이라고 만들었죠. 그래서 요 두 새로웠던 신당 조직이 합친다는 얘기가 있어서 결국에 합쳤어요. 근데 이름은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에 제시했던 새로운 미래가 됐습니다. 근데 합쳤는데 가보세요. 새로운 미래 출범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2명만 들어가 있어요. 다른 두 분, 조응천, 이원욱 불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묻지마 통합을 거부한다고 외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누구한테 가느냐, 누구하고 먼저 얘기할까,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아주 지리멸렬한 논쟁의 시간을 갖게 된 것, 이것이 굉장히 커다란 그 고민과 갈등의 지점이었고요. 어떤 비전과 가치가 없이 그냥 새로운 미래당에 합류하는 형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낙연 대표하고 하게 되면 대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전에 우리가 합의한 건 이낙연 대표는 약간은 뒤로 물러나는 거였어요. 예, 뭐, 예. 인재위원장만 맡고. 근데 이낙연 대표가 있는 곳이면 그게 안 되겠다. 그거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예. 뭐 두 분 생각이 그러면 또 존중해야죠. 5분 다 함께 하시냐, 이원욱 의원, 조응천 오시냐. 저도 온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두 분이 오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불참 통보를 하시고 제2의 윤영찬 사태다, 이렇게 저희는 당혹스럽게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아, 이 탈당파 세 분과 이낙연 전 대표 만든 신당 뭐 같이 손잡고 또 새로운 당으로 합당을 하거나 만들 거다. 이게 다 예상을 했었는데 두 분이 빠졌어요. 이거 무슨 상황인 겁니까, 지금 이거는? 우선 뭐 이제 그 이낙연 신당을 제외하고는 조홍천, 이원욱, 정태근, 박원석, 김종민 이 5분의 논의 속에서 예. 아마 크게 보면 조홍천, 이원욱 두 분과 나머지 세 분의 의견이 그동안에 많이 좀 대립각을 지니고 있었던 게 이번에 표출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형식적으로 당명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낙연 신당의 실체를 실제로 이낙연 전 총리께서 뒤로 물러나 있더라도 예. 실질적인 주인과 장악력은 지금, 이낙연에게 지금은 있다. 대표 이런 걸 안 맡고 예.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대표가 됐죠, 이번에 공동 이번에 대표로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대표를 맡든 안 맡든 실제로 이 당은 통합된 이원욱 의원과 조홍천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 당에 들어가는 순간 이 당의 실질적인 오너는 이낙연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좀 셌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소하게 보입니다만은 개혁미래당이라고 하는 것을 개미당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준석 대표도 좀 비판한 적이 개혁을 있었습니다만은 썼다 뭐 이런 또 얘기도 있는데. 민주당 안에 강성 지지자들은 개미친당 이런 식으로 또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낙연 새로운 미래 쪽의 지지자들은 결코 그 당으로 당명을 하는 것은 결사 반대다. 예. 즉 실제로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개혁 미래당으로의 통합된 당명을 갖고자 했던 조홍천 이원욱 의원의 입장들이 좀 묻히게 된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낙연 신당은 이낙연을 제외하고는 다 출마 자원이라기보다는 당직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부담이 돼요, 이낙연 대표에게도. 예. 또 이석현과 뭐 최성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개혁신당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고민도 저는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인데 실질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의 빅텐트를 위해서는 이 작은 차이들을 스스로 극복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혁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안 하더라도 예. 또 한 번 더 합쳐서 그 이름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당하고도. 그리고 또 하나는
조만간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준석 신당, 즉 개혁 신당보다 새로운 미래가 지지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가면 예. 양당이 공천 파동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보면 저쪽은 유승민 의원이 탈당하지 않음으로써 이 탈당 도미노가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고 이쪽은 머지않아 그런 말하자면 친노 친문 간의 갈등이라든지 예. 또 그런 것들이 비명계의 갈등 속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이원욱, 조홍천 두 분이 조금 더 인내력을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민주당을 나와서 미래 대연합이라는 임시 조직을 만들었고 당 형태로 유지를 하다가 지금은 합쳤는데 그 합친 새로운 정당에는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무소속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자, 그럼 이분들은 과연 앞으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살짝 전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5분 사이에 의견 통일이 안 됐다고 그래요. 두 분은 우리가 이준석 신당 쪽과의 통합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고 이원욱, 조홍천 두 분은 그런 예, 뜻이죠. 예, 예. 또 다른 두 분은 아니다 우리가 야당에서 나왔으니까 일단 야당 측인 이낙연 신당과 하는 게 먼저 하고 나중에 전체적인 대통합을 이루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기란 교수님, 그러면은 이원욱, 조홍천 두 의원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열리는 겁니까? 그럼 현재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통합의 방식과 경로를 놓고 예. 이견을 노출한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중텐트 구축 과정에서 어쨌든 이탈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응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경로를 고민할 걸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합류하는 방안.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한 세력이 있습니다. 소위 금태섭 전 의원을 중심한 새로운 선택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남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새로운 선택과 함께하는 방법. 이걸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제3지대 빅텐트라고 하는 그 통합의 과정으로 가자. 정진환 이런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이거 굉장히 한눈에 봐도 복잡해요. 지금 최근에 생긴 신당들을 무슨 계보처럼 정리해놨는데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운 미래가 있고요. 미래 대연합이 있었고요. 새로운 선택이 있었고요. 개혁신당, 한국의 희망 많이 있었네요. 근데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이 남아있다 지금. 이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번에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예. 저는 그분들 중에 한 사람하고 통화를 해봤더니요. 핵심적인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이낙연 패권이다. 그 무슨 얘기냐면 패권이요? 이게 패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제3지대 통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예. 결국 이낙연 신당의 이미지 또 이낙연 신당에 있어서 이낙연의 패권이 관철되는 한 결국 제3지대 통합도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분들의 판단이 이번에 불참의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텐트를 크게 치자 했는데 큰 텐트는커녕 중간 텐트도 지금 뭐가 제대로 안 쳐지는데 거기서 지금 패권 얘기가 오간다고요 지금. 텐트 아직 안 들어섰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거군요 이렇게요.